자, 봅시다. 보게 들어보세요. 자화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윗글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A는 지금 한 사나이입니다. 맞죠? 자, 이 한 사나이가 계속 우물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물을 바라보면, 이 물을 바라보면은 이 물에 자신이 비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에 대한 화자의 환경동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쵸? 자, 이걸 보지 않았으면은 이제 갈등이 생겨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화자는 A에 대한 심리와 정서를 작품 속에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맞습니까? 아니다. 그쵸? 지금 자기도 오락가락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왔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서 가는데 또 다시 오게 되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정서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워져서 보니까 미워가지고 가는데 가니까 또 그리워져. 맞죠? 자, 다음 2번 문제. 자, 윗글의 보기에 서시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뭐야, 이건 서시가 나오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요건 넘어갑시다. 요건 넘어가고 지금 윗글과 보기의 서시를 비교한 거 남았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자화상과 서시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시의 내용은요.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화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에 해당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어.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의지 나타납니다. 어떤 의지인데?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역시 의지입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라고 하는 건 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현실은 바람이 불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기부터 보면요. 자, 서시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윗글의 우물이 가만히 들여다보는 행위로 이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물을 바라보면 뭘 보게 되는데 그 안에 한 사나이를 보게 됩니다. 맞죠? 한 사나이를 보게 되는 순간 나의 내면 안에서는 무엇이 생겨나게 되는데 갈등이 생겨나게 돼. 왜? 미웠다가 가는데 그리워져서 또 오고. 맞죠? 자, 그래서 내면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자, 다음 2번. 서시의 부끄러움의 정서는 윗글에서 사나이가 미워지는 감정과 상통한다. 상통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 맞다,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서시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사나이가 미워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이 부끄러움과 사나이가 미워지는 건 다 무엇에 해당하냐면 나의 내면 속에서의 이제 요즘 고3, 고2, 3 정도 국어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괴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괴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대상과의 멀어짐, 떨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부끄러움은 그러면 나의 내면에서의 괴리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부끄러움은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사나이가 미워지는 거 역시 내가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건 맞아. 나를 나 스스로 미워하는 건 맞는데 여기 있는 우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상통한다.
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자, 다음 서시의 잎새에 있는 바람은요, 윗글의 바람처럼 괴로운 내면과 대비되는 평화로운 풍경을 나타낸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서시의 잎새에 있는 바람은요, 약간 시련이라든지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이 이파리에 그냥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4번 보기 볼게요. 서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나는 윗글에서는 표면화되어 있지 않다. 자, 이거 물어볼게요. 서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나라고 하는 건 어떤 나에 해당하는데? 자, 내면적, 그러니까 잠깐만, 서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나잖아. 맞죠? 맞죠? 이 내면적 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본질적 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나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사나이가 있습니다. 맞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한 사나이라고 하는 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나의 우물, 내가 보는 우물, 큰일 났네 정말. 자, 내가 보는 우물에서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이제 그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 눈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저 대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내면, 그러니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가 아닙니다. 맞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없애버려야 하는 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다. 그쵸?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작품 해석의 관점이다. 그쵸? 작품 해석의 관점. 자, 그래서 문학작품을 읽을 때는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니은 작가는 누구이며 왜 그렇게 표현하였는지 생각해보는 관점, 표현론적 관점이다. 그쵸? 요즘 맥락으로 이야기할 때는 작가 맥락에 해당합니다. 맞죠? 작가 맥락. 자, 다음 디귿 작품 속에 어떤 역사와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 역사와 현실, 사회문화적 맥락. 맞죠?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자, 다음 리을 독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거.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독자 맥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론적 관점에서는 시적 허용을 통해 바람이 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시적 포용,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해서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의 주제는 지금 나의 그 어떤 나 스스로에 대한 반성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물에 보이는 지금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반성, 성찰하고 있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시적 포용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지금 여기에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건 적절한 거네요. 자, 그럼 볼게요. 자, 2번 보기 봅시다. 자, 표현론적 관점. 자, 시인 윤동주는 자신을 꿈을 속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동일시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윤동주는 꿈을 속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아닙니다. 뭔데요? 뭐랑 동일시하는 겁니까? 한 사나이지. 맞죠? 자, 다음 효용론적 관점. 자,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미워져, 가엾어, 미워져, 그리워라고 하면서요, 지금 이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나타내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맞지? 거기에 플러스 이게 효용론적 관점인가도 봐야 돼. 맞죠? 효용론적 관점이야? 아닙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방식은 어떤 관점인데? 반영론적 관점이죠. 그렇죠? 예, 이거 무슨 관점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맥락이죠. 학교에서 요거 무슨 론적 관점 요거 얘기하던가요? 안 했어. 그러면 그 맥락에 따른 작품 읽기 해가지고 뭐 작가 맥락 이런 건 이야기를 했었나요? 사회문화적 맥락 했었어? 오케이, 그러면 굳이 저 표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 표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무슨 맥락 정도만 좀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효용론적 관점 아닙니다. 뭔데요? 사회문화적 맥락이야. 그래서 그게 지금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렸어요. 자, 다음 4번 보기. 매일 아침 거울 속의 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사색에 잠기는 모습이 떠올라 공감이 간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맞죠? 요거 어떤 관점일까요? 요게 바로 독자 맥락입니다. 다른 말로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번 보기. 자, 윤동주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노력이 일환으로 시를 창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대적 상황. 자, 그러면 요거 바로 뭔데? 사회 문화적 맥락이겠지. 자, 그럼 요거 잠깐만. 요거 1번 보기 다시 봐야겠다. 여기서 물어보는 게 시의 내용이나 주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관점과 연결이 잘 되는가만 물어보고 있네. 맞죠? 자, 그러면 이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관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에 집중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시에 나온 표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내용이야.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시 안에 드러나 있는 거, 줄거리 뭐 이런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요게 기억이 정답이 되겠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맞죠? 자,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감상과 관련해가지고 주제나 뭐 중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관점과 감상을 연결시키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윗글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각적 표현 기법의 종류 또는 명칭 바로 뭡니까? 어떤 표현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공감각적 심상 또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맞죠? 공감각적 심상 또는 공감각적 표현.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이 어떤 이 시 안에서 어떤 표현이 그러면 공감각적으로 쓰였냐라고 했을 때 바람이 공감각적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자, 바람은 실제로 파란색일 수 없어. 맞죠? 바람은 우리가 무엇으로 느끼는데? 촉각으로 느낍니다. 맞죠? 자, 촉각으로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 파란색이라고 표현했어.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촉각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왜 촉각이 먼저 나오는데요? 말하고 싶은 대상 감각이 뭔데? 바람이야. 맞죠? 근데 그 바람이 파랗다라고 그냥 표현한 거야. 맞지? 실제로 바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촉각적 이미지 또는 촉각적 경험을요, 파랗다라고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촉각이 시각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수령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연결해가지고 문장으로 적으면 되겠다. 그쵸? 자, 다음 5번 문제. 자, 위클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요, 화자의 심리 및 태도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죠? 왔다 갔다 합니다. 맞죠? 가서 꿈을 봤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봤다가 왔다 갔다 해. 맞죠? 자, 그런 점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화자는 외딴 우물의 빛이 평화로운 자연 풍경을 보고 있군. 또 맞다. 그쵸? 자, 그 평화로운 자연 풍경 안에 누가 보였어? 한 사나이가 보였다. 그쵸? 자, 다음 우물 속 풍경과 현실 속 자아를 대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물 속에 보이는 모습은 참 평화로운 자연인데 나는 뭐 하고 있어?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어. 맞죠? 저 우물 속에 보이는 사나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자, 다음 우물은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또 맞겠다. 그치? 왜? 우물에 보이는 건 결국은 뭐겠어? 자신이겠어. 자, 그래서 이 자신의 모습을 보다 보면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게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쵸? 자, 화자는 가을로 계절이 변화하는 것과 달리 과거와 변함이 없는 시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을로 이게 좀 애매한데 가을로 계절이 변화하는 것과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을의 이미지는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앞에 있는 뭐 여름이라든지 다른 계절에서 가을로 변화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 일단 첫 번째 없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과거와 변함없는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다. 그치? 자, 그래서 시대 현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가을로 변화하는 이미지 없고요. 그 다음에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이미지 역시 없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기억에서 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여러분도 쌤이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가지고 기억 니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억 파란 바람이 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물을 파란 바람이 불면, 맞죠? 아니군요. 요거군요. 우물을 홀로 찾아나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의 모습 성찰하고 있습니다. 맞죠?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다음 니은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자, 우물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움의 감정 느끼고 있다? 맞다. 그쵸? 자, 다음 디귿 그 사나이가 아예 없어집니다. 자, 부끄러워하고 미워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감정 느껴지죠?
자, 그러다가 다시 갔더니 그 사나이가 그대로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리을은 그 사나이를 봤다가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일생의 반복으로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 맞죠? 자, 다음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참, 내적 갈등 해소는 맞지? 해소는 맞고요. 뭐가 틀렸습니까? 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이 능동주시에서 많이 드러나는 이제 저기 뭐냐 참회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는데, 자, 나 본질적 나, 내면적 나와 그 다음에 외면적 이 현실적 나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화해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화해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7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시행을 평서형으로 종결하여 산문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산문적인 진술 특징, 여기에서 지금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뭐 요것도 사실 뭐 같은 말의 맥락이긴 한데, 지금 보면요 마침표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눈치챈 사람 있나요? 시에 여러분들 마침표 잘 안 찍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시에 보통 마침표 잘 안 찍혀 있거든요. 근데 요거 되게 마치 막 기사문처럼 마침표 찍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산문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서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맞죠?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의 변화를 좀 나타내려면 적어도 뭐 한 자연물 정도는 돼야겠다. 그치? 자, 다음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구성상의 안정감과 그 다음에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4번 우물에 비친 풍경과 사나이의 모습을 대조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맞죠? 사나이와 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 사나이와 나가 아니라 사나이와 그 다음에 우물에 비춰진 자연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연의 모습을 대조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촉각적 심상 아까 뭐였습니까? 바람 맞죠? 자, 그래서 시각화하여서 자연 풍경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맞다. 그치? 자, 8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 좋다. 자, 그래서 위 시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현실의 자아 화해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시구를 찾아서 이제 적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반드시 3어절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뭡니까? 추억처럼 그 다음에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추억이라고 하는 게 뭔데? 나에게 있어서 좋은 기억이야. 맞죠? 자, 그런데 마치 그 좋은 기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계속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 내 내면에서 갈등을 겪었어. 맞죠? 내 내면에서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은 이 사나이가 이제 있다, 보인다 라고 하는데, 자, 추억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추억처럼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대상을 긍정하고 있다, 받아들이기로 했다 라는 게 느껴진다. 그렇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우물의 기능. 자, 우물의 기능 보고 싶습니다. 자, 뭐뭐의 뭐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자아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 뭐뭐이다는 보통 이제 이럴 때 매개체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매개체라고 하는 거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다. 그렇죠? 자, 다음 11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의 딱 내가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윤동주를 한 번에 묶을 거야. 학교 시험에서 한번 묶어가지고 문제가 한 몇 개 정도 나올 거냐면 2개에서 3개 정도 나올 겁니다. 많아야 3개야. 윤동주 다 합쳐서 좀 더 많으면 4개까지. 4개인데 4개 중에 하나는 아마 완전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는 뭔가 연계해서 물어보거나 하는 정도겠지. 그래서 아주 작게 물어볼 거야. 작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 꼭 물어보는 게 있을까? 첫 번째는 내용상의 특징입니다. 내용과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표현상의 특징이야. 표현상의 특징은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은근히 여러분들 표현상의 특징을요, 내가 본문을 완벽하게 숙지를 안 하잖아. 그러면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표현상의 특징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학교 시험은 표현상의 특징이 좀 어려워요. 헷갈리게 된다. 그냥 막 다른 거랑 다 묶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자, 위시를 바르게 감상한 내용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행동에 따른 심리 및 태도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그쵸? 그 다음 대유법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일단 틀렸어요. 대유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의 특징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분 하나를 가지고 꼭 집어서 이 전체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죠. 이게 사실 실제 있었던 말은 아니고 속설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그 민중들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향해서 이제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식량을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식량이라고 하는 큰 범위를요, 식량 중에서 빵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비로소로 넘어오면요, 꿈을 속 풍경과 현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맞죠? 자, 다음 이연이 6년에서 유사하게 반복됨으로써 안정감을 주고 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안정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율 역시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구조가 반복된다 라고 하면 안정감, 운율 항상 생겨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12번. 이거 좀 애매하네. 여러분들 이거 문화작품 해석하는 관점에서 어떤 해석 내용을 이제 작가 맥락이다, 그 다음에 독자 맥락이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하는 걸 연결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요거 12번도 넘어가고요. 자, 다음 오케이 13, 14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일단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분열된 자아의 긴장감을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잠깐만, 이것도 지금 덕질하는 약간 단어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정말 몇 번 찾았어요? 지금 오케이. 자, 봅시다. 자, 13번에요. 일단 다시 볼게요.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분열된 자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자,
감각의 전이를 활용한 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답지에는 정답 일단 1번인데 1번 맞아요. 1번 맞는데 해설이 잘못돼 있어. 해설은 뭐라고 돼 있냐면 감각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 안에 감각의 전이는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파란 바람이라고 해서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표현이 감각의 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감각의 전이는 일어나요. 그런데 분열된 자아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의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인데 길게 틀립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죠? 그래서 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적절히 형상화하고 있다. 도 맞고요. 자,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오죠. 추억처럼 그 저기 사나이가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하고 이런 거를 말합니다. 자, 다음 4번 부어체를 사용하여 3번의 형태를 활용한 식의 시의 흐름을 전개하고 있다. 자, 부어체 합니다. 이런 말투. 자, 다음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 이거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치? 자,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자, 윗글의 화자가 지닌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윗글의 화자가 지닌 삶의 태도. 자,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삶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아닙니다. 맞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자, 다음 과거를 그리워하며 비관적인 현실 상황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화해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나를 내면화해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다음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아니죠. 자, 다음 자신에 대한 애증의 과정을 거치며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있다. 맞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가 나를 계속 돌아봅니다. 맞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했다가 싫어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또는 무엇이 옳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헛된 세상과의 결별을 통해 자신만의 정신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니다. 그렇죠? 이런 태도는 대체로 옛날에 조선시대의 그 4대부들이 저기 자연 속으로 들어갈 때 주로 많이 나오는 태도들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슈페스진 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윗글에 드러난 화자의 상황을 조건에 맞춰 서술하시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서 지금 이제 명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 뭔데요? 밤비죠. 자, 그러면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곳은 뭔데요? 육첩방입니다. 화자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자, 다음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학비 봉투. 자, 그래서 보내주신 학비 봉투라고 하는 요 시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게 일단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학비 대신 보내줬으니까 결국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 자,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보내주신 학비 봉투로 그래서 뭐 하러 가는데 학교 가가지고 늙은 교수의 수업 듣잖아. 그치? 자, 학교 가서 늙은 교수의 수업 듣는 이 행위를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볼 수 있어? 현실에 안주하는 삶,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내주신 학비 봉투가 바로 뭔데? 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이제 뭐 원인
또는 이유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추구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맞죠? 본인이 추구하는 삶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자, 윗글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변화를 조건에 맞춰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기점이 되는 년을 찾아서 명시하고요. 자, 그 다음 화자는 뭐뭐한 태도를 보이다가 몇 년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년부터 바뀝니까? 1, 2, 3, 4, 5, 6, 7, 8.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갑니까? 등불을 밝히고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오는 아침을 기다리는 최고의 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쵸? 자, 그래서 몇 년을 기점으로? 8년을 기점으로. 자, 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암울한 태도를 보이다가 우울, 무기력 한 태도를 보이다가 8년을 기준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다음 자, 4번 문제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종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는 일제강점기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 작품으로서 당대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을 담고 있대요. 깊이 있는 자아 성찰을 한 화자가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광복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나 찾아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시어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깊이 있는 자아 성찰을 한 화자가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어떻게? 지금 어두운데 이제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광복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뭔데? 시대처럼 찾아올 아침이다 라고. 저기 뭐냐, 시대처럼 찾아올 뭐라고 돼 있어? 아침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시대처럼 올 아침. 자, 그게 바로 뭐야? 광복이 무조건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러한 모습은 시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밤빛, 등불, 어둠, 아침이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로 양분된 모습, 양쪽으로 나눠진 모습을 보이지만 부정이 긍정으로 전환되면서 어둠을 어떻게 등불로 몰아내서 무엇이 찾아와? 아침으로 찾아와. 맞죠? 자, 그래서 전환됨으로써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1번 보기 보면요. 어둠이 깔린 시간에 자기 반성을 하고 있던 화자가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광복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엿볼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맞죠? 자, 지금 어둠이 가는 시간에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 시대처럼 찾아올 거야, 아침이. 자, 다음 밤비가 내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가 등불을 밝히겠다고 결심하는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맞죠? 내몰 거야, 찾아올 거야, 미래죠. 자, 다음 등불이 뿜는 불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맞죠? 자, 등불을 켜서 어둠을 조금 내몬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아침이 올 수 있도록 나서지 못하고 밤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시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죠? 자, 다음. 등불을 켜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부정적 현실에 대항하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지식으로서 고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등불을 켰다며, 맞지? 등불을 켰으면 지금 무엇을 내비친 거야? 의지를 내비친 거야. 맞죠? 그러면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어둠을 내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있으면서 고뇌하고 있지 않아. 그럴 시간 없어. 뭐 해야 돼? 빨리 찾아올 아침을 맞이해야 돼. 맞죠? 그래야지 거기에서 이 최후에 나와 악수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건 제일 마지막 부분이야.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이 나와 나가 만나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화해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5번. 자, 다음 5번 문제.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는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유학하면서 쓴 시야. 자, 그래서 육필호보에 1942년 맞겠지? 1942. 그 다음에 6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942년 6월 3일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죠? 그래서 1942년 6월 3일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창작된 시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작품 속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 공간적 배경과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또한 시적 화자의 자아 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삶의 반성과 어두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믿음이 이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보면 참 비극적이죠. 맞죠? 이런 희망찬, 그러니까 시대처럼 아침이 찾아온다라고 표현하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자, 보자면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5번 문제는요. 자, 기억.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불편한 현실이 비유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남의 나라에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육첩방이라고 하는 방의 종류로 표현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2번. 니은에서 홀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상황에도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볼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홀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홀로하고 뭐가 되어 있어?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말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뭐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입니다. 맞죠? 내가 왜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지? 또는 왜 이렇게 가라앉는 사람인 것 같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만 홀로 침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점에서 거룩함을 잊지 않으려는 화자의 단호한 의지가 아닙니다. 맞죠?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있죠. 자, 다음 3번. 디귿에서 등불과 어둠을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두운 현실을 몰아내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자세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두운 현실 몰아내, 그리고 등불을 내밀어서 이 어둠을 좀 내몰아. 맞죠? 자, 그래서 밝은 미래를 맞이하겠어. 어떻게? 아침이 찾아올 거니까. 맞죠? 자세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리을에서 매일 반복되는 아침이 광복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고야 말 희망찬 미래.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희망찬 미래가 올 거라는 뭐라는 거야 이게? 확신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에 대한 시적 화자의 확고한 인식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맞죠? 자, 다음 미음에서 시적 화자가 자기 자신에게 작은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내적 갈등이 자아 성찰을 통해서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제 손을 내미는 거야. 그런데 이 눈물과 미안으로 결국은 서로 이제 처음 손을 잡게 됩니다. 맞죠? 처음 손을 잡게 되면서 이 현실적 나, 초라한 나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저 본질적 이상적 나가 서로 만나서 화해하게 되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어. 맞다고 볼 수 있다. 이게 그렇죠. 자, 다음 7번 문제. 자,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8년은 1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1년의 일행과 그 다음에 이행의 순서만 바뀐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화자의 현실 재인식을 보여주고 시상이 전환되었음을 독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과 8년은 창을 기점으로 창 밖과 창 안으로 나뉘는데 이를 통해 창 안을 화자의 내면 세계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바로 뭐냐면 이게 그냥 여러 가지 해석 관점 중에 이런 해석 관점이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8년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그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지금 창밖과 창 안을 분리했어, 공간적으로. 그래서 해석상으로 창 안을 어떻게 보겠다? 화자의 내면 세계로 한번 해석해 보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8년을 기점으로 앞부분은 화자의 과거의 삶을, 뒷부분은 화자의 현재의 삶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그 말은 뭐냐면 8년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로 시간을 나눠놨다 라는 말이거든. 과거와 현재로 시간을 따로 나눠놓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자, 다음 1년에 제시된 공간과 8년에 제시된 공간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상징하는 대상이 달라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 이 공간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어차피 육첩방은 변하지 않잖아. 그쵸? 자, 육첩방은 변하지 않는데 상징하는 대상이 달라졌다? 아닙니다. 육첩방 그냥 남의 나라야. 맞지? 남의 나라 방이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다음 1년의 창 안에 있는 자아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8년의 창 밖에 있는 자아는 극복의 결심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만. 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그러니까 창 안이라고 하는 이 방이죠. 육첩방 안. 그 다음에 창 안과 창 밖을 따로 나누어 보겠다라고 했거든. 자, 그래서 창 안을 뭐로 보겠다라고 합니까? 화자의 내면 세계로 보겠다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이 8년 이후에 지금 화자의 내면 세계가 이제 뭐야? 그렇죠. 자, 창 밖에 있는 자아는 극복의 결심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이라고 했을 때 화자의 내면 세계가 변했잖아. 맞죠? 내면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저기 뭐냐 등불을 내몰겠다. 등불을 내몰아서 나의 이제
또 다른 나와 악수를 하겠다. 최초의 악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창 밖에 있는 자아는 극복의 결심을 하고 있음이 아니라요, 창 안에 있는 자아는 극복의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뭐 문제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그냥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여기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창 안에, 그러니까 이 방 안을 뭐라고 보겠다라고 했어? 화자의 내면 세계로 보겠다네, 맞지? 자, 그런데 지금 8년을 기점으로 해서 암울하고 무기력한 화자의 내면 세계에서 8년 이후로는 의지적인 화자의 내면 세계로 전환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의지적인 이 화자의 내면 세계는 9년, 10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창 밖이 아니라 창 안으로 봐야 됩니다. 자, 다음 1년과 8년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앞에도 창밖에 밤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 그런데 순서가 바뀐 형태를 통해 화자의 태도가 비관적에서 의지적으로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자가 그전에는 부정적, 암울한, 무기력한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어? 의지적으로 변했어, 맞죠? 어떻게? 너는 내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자, 다음 1년의 창 안에 있는 화자는 자신의 삶에 반성을 하고 있고 8년의 창 안에 있는 화자는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8년 이제 의지 가지고 나아가겠는데 지금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있지 않겠다,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이 부분은 어디에 나옵니까? 보내주신 학비봉투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노트기로 늙은 교수 강의 들으러 가는 거, 그게 이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 8번 문제가 이제 보통 약간 내신 스타일의 문제죠. 그냥 근거 제시 안 하고 이제 바로 그냥 단어들 탁탁탁탁탁탁 연결해가지고 상징적 의미 찾으시오. 약간 이제 외워서 풀어야 되는 식으로 보통 이제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시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비. 자,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괴로운 현실. 맞다, 그쵸? 자, 밖에서 일단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가 내리는 걸 통해서 내가 이 방 안에서, 육첩방 안에서 저 창문 밖에 있는 밖에 내리는 비를 내리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쵸? 자, 다음 육첩방. 화자가 지향하는 낙원, 이상의 세계. 아니다, 그쵸? 남의 나라입니다. 자, 다음 디귿. 등불, 새 시대를 위한 노력 또는 화자의 의지. 자, 다음 리을. 어둠,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 맞죠? 자, 다음 시대처럼 온 아침, 조국의 광복. 또는 이제 그런 어떤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확신도 볼 수 있겠죠. 확신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12번 한번 봅시다. 이거 좀 의미 있다. 자, 이거 A, B, C, D, E, 12번, A, B, C, D, E. 오케이.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을 바탕으로 A, E의 내포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윤동주의 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실적 자아, 내면적 자아라고 했을 때 이 현실적 자아 보통 이제 어떤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내면적 화자 자아는요, 내가 어떤 본질을 쫓는, 그리고 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자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현실적 자아는 부정적인 현실에 안주하는 소극적이고 나약하며 무기력한 자아이며, 내면적 자아는요 현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이고 강인한 자아입니다, 맞죠? 자, 그렇게 나눴을 때 지금 A와 E의 내포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A, E 전부 봅시다. A, B, C, D, E 여기 있네요. 자, 참 이거 필기한 거지. A, 나는 무엇을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인가 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이 A 무슨 자입니까? 현실적 자입니다. 맞죠? 자, 다음 B 뭡니까? 현실적 자입니다. 이 사실 얘랑 얘는 똑같아. 이건 우리가 그냥 독해력만 있어도 알 수 있다. 그치? 자, 내가 뭘 말하고 있길래 내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 존재 현실적 자아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C, D, E. 자, 그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매. 맞지? 이 나 바람직해 안 바람직해? 바람직해. 왜? 지금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고 심지어 등불을 들어서 어둠까지 내몰고 있어. 맞죠? 자, 얘 뭡니까? 본질적 나, 내면적 나입니다. 맞죠? 자, 다음. 그러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요. 이거 저번에도 헷갈린다고 했었다. 그쵸?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 나가, 앞에 나오는 나가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요? 자, 앞에 나오는 나가 손을 내밀어서 뭐 해주고 있는데? 악수를 청해주고 있어. 맞지? 자, 그러면 얘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적극적입니다. 앞에 나오는 나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니까 의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겠네. 자, 그래서 내면적 나입니다. 왜? 화해가 되려면 더 나은 놈이 못난 놈한테 손 내밀어야지. 못난 놈이 나은 놈한테 손 내미는 게 맞아? 아니잖아.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면적 자아가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제 현실적 나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4번이 됩니다. 12번의 4번. 자,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알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일단은 세 작품을 다 연결해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세 작품을 다 연결해서 나오면은 아마 헷갈리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데 시간도 꽤 걸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개인적으로 한번 내가 좀 헷갈린다 싶으면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봤던 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적극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한번 보자면, 자, 윤동주 길에서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라고 했을 때 현실적 자아가 뭐 하고 있었어? 길 걸어가고 있었어. 맞죠? 담 너머에 있는 뭘 보고 있었어? 내면적 자아 보고 있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자화상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화상에서는 우모를 바라보는데 우물에 떠있는 이 얼굴은 현실적 나야, 내면적 나야? 떠있는 놈은 현실적 나입니다. 그러니까 자화상에서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우물에 보이는 대상이 되게 미운 놈이야. 그러니까 미워하잖아. 그렇죠? 미운 놈이 어때? 아무것도 못하는 소극적인 놈이죠. 맞죠? 자, 그래서 자화상에서는 우물에 보이는 나가 현실적 나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현실적 나와 그 다음에 내면적 나가 되게 많이 나온다. 그쵸?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방금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헷갈리는 좀 정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고 갑시다. 고생했어요.